햄버거를 먹고 병이 걸리니까 그 병 이름이 햄버거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도대체 그럼 이 식중독균이 어디서 왔느냐 추적해 봐야겠죠. 뭐 고기에서 왔으니까 소고기에서 왔어요. 소고기에서 왔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햄버거들 다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뭐 햄버거 가끔 즐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병이 하나 있어요. 햄버거병이라고. 근데 이 병이 뉴스 보게 되면 햄버거병하고 쉼표한 다음에 용혈성 요독 증후군, 어려운 말을 써놨어요. 사실 그게 정식 병명인데 용혈성 적혈구가 파괴되고 요독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이라는 얘기거든요. 왜 도대체 이 병에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병을 일으키는 범인은 뭐냐,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햄버거병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키는 범인은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우리 몸에서 좋은 대장균도 있고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우리한테 안 좋은 대장균도 있죠. 근데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도 그냥 경미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게 있고 아주 심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햄버거병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키는 대장균은 아주 그 중에서도 안 좋은, 또 악독한 그런 대장균이에요. 이름하여 5157H7. 여기 있는 5157H, 5는 0이 아닙니다. 이 5157H7이 뭐냐? 이거는 이 세균의 꼬리표예요. 인식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균 종류가 무지하게 많은데 딱 이 세균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복잡하게 붙였느냐? 저거는 두 가지 항원을 지정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5157H7의 O와 H는 특정 항원, 즉 특정 단백질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O라는 단백질에 157번, H라는 단백질에 7번. 자, 됐죠? 그러면 이제 O와 H는 뭐예요? 그래서 OH는 영어가 아니에요. 독일어입니다. 제가 독일을 못하기 때문에 자막 나가면 영어식으로 발음해 볼게요. 오네라고 하는 없다라는 뜻, 영어로 without이죠. H는 영어식으로 호치, 독일어로 얇은 막이라는 뜻이래요. 자, 거기에 O와 H인데 이 세균을 고체 배지에서 키우다 보면 이런 현상이 보여요. 지금 이게 한 12가지 세균을, 서로 다 12가지 세균을 키운 건데 똑같이 다 3일 키운 거예요. 그럼 1번부터 12번까지 보시면 1번은 세균이 쫙 퍼져 있고요. 점점 가면서 12번 가면은 그냥 처음에 접종한 그 자리에 딱 하나의 점으로만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균마다 운동성이 달라서 그래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퍼져나갔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만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죠? 운동성이 있는 것들은 얇은 막을 만든다. 고로 얇은 막을 만드는 애들은 H. 그러면은 막을 왜 만드느냐? 왜 운동성이 있느냐? 빨리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뭐 부속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네 차 타고 가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빨리 움직이는 애들은 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장균이 편모가 여러 개 있어요. 전자염용으로 보면 이 보시는 것처럼 편모가 많습니다. 저 편모를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꼬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치 뭐 머리카락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기능으로 보면은 꼬리나 머리카락보다는 모타에 더 가까워요. 쟤네가 막 회전을 하거든요. 여기가 재밌는 게요. 편모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전진이에요. 근데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후진은 아니고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얘가 방황할 때에는 각 편모가 따로따로 슬슬 움직여요. 그러다가 목표가 생기면 편모가 정렬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버리죠. 그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이런 모양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H 항원은 그 H 단백질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편모에 있는 단백질을 H라고 붙인 거죠. 그럼 O는 뭐냐? O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막이 없다. 왜 막이 없느냐? 편모가 없으니까 막이 못 만들겠죠. 그러면 O 항원은 어디 있는 거냐? 편모가 아니고 세포 표면, 세포 벽에 있는 항원. 그 세포 벽에 있는 특정 단백질을 지정하는 게 O입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해보면은 대장균 5157H7이라는 것은 세포 벽에 있는 항원 157 그리고 편모에 있는 항원 7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구나. 이 식중독 대장균 5157H7이 처음 알려진 거는 1982년이에요. 제가 너무 이름이 기니까 앞으로는 그냥 5157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1982년에 미국에서 햄버거를 먹고 집단 식중독이 일어났어요. 환자들은 피가 섞여 설사를 싸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피 섞인 설사가 동반되는 그런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은 70년대부터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게 아니었는데 이 5157은 차원이 다르게 아주 심각했어요. 환자들의 그 병세가 너무 심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 알려지기를 햄버거를 먹고 병이 걸리니까 그 병 이름이 햄버거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 되게 억울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도대체 그럼 이 식중독균이 어디서 왔느냐 추적해봐야겠죠. 뭐 고기에서 왔으니까 소고기에서 왔어요. 소고기에서 왔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소의 창자에서 왔죠. 지금 이제 조사해 보게 되면 우리가 키우는 사육소의 약 2 내지 3%가 5157 대장균을 장내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다수 병원성 미생물이 그렇지만 이 5157도 소에서는 뭐 그다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도축 과정에서 아무리 뭐 깨끗하게 해도 도축을 하다 보면 창자에 있던 것이 고기로 묻을 수가 있겠죠. 오염이 될 수가 있겠죠. 유통 과정에서 증식이 가능하겠죠. 사육 또는 도축에서 나오는 그 폐수가 나가서 자연수에 들어가게 되면 또 이게 퍼지면서 뭐 근처에서 그걸 물을 쓰게 되면은 뭐 거기서 키우는 작물에도 좀 뭐 잎채소에도 될 수가 있고 드물지만 뭐 미국에서는 물놀이를 하다가 뭐 감염된 사례도 보고된 바가 있기는 합니다. 이 5157이 왜 이렇게 그러면은 병세가 심각하냐? 그 이유는 얘가 아주 강력한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독소가 내독소예요. 내독소 안에 있는 독소란 말이에요. 크게 이 미생물이 만드는 독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외독소, 내독소. 외독소는 만들어서 밖으로 분비하는 거고요. 내독소는 말 그대로 그냥 세포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뭐라고 그랬죠? 세포 벽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독소예요. 이 내독소가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장의 벽을 손상시킵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제 피가 나서 혈변을 보게 되죠. 5157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 이제 평균 한 4나흘 지나면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열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은 뭐 별다른 치료 없이 약 안 먹고 수분만 잘 섭취를 해도 한 열흘 정도면 회복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린아이나 노년층 이렇게 면역 기능이 떨어진 이 약한 환자들한테 걸리면은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지속되면서 이 병원균이 이 5157 식중독균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온몸으로 퍼지는데요. 일단 얘가 혈액으로 도니까 어떻게 하죠? 백혈구는 당연히 침입자를 공격하겠죠. 어떻게 해요? 얘를 잡아먹어요. 파괴해버려요. 문제는 5157은 파괴됐어요. 근데 내독소는 파괴되면서 밖으로 나와버리니까 독소가 혈액으로 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혈액에 퍼진 독소가 피를 타고 쭉 가서 어디로 가요? 콩팥, 신장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장에 가서 또 똑같이 신장을 손상을 주게 되면 소변에서도 피가 섞여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심한 경우에는 신장 부전까지 나타나는 합병증이 일어나서 그래서 정식 이름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 통계인데요. 여기에 감염된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5 내지 10%까지 이렇게 최악 상황까지 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곱창 못 먹냐? 저기 스테이크 이제 웰던들만 먹어야 되느냐? 자,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대장균은요, 비교적 열에 약해요. 한 70도 정도로만 어느 정도 노출이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곱창구이는 바짝 고드시잖아요. 걱정 없고요.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그 스테이크를 썰면 설사 표면에 얘가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레어로 드셔도 겉에는 익히잖아요. 생고기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왜 햄버거병이라는 말이 들릴 만큼 햄버거에는 자주 생기느냐? 그 이유는 햄버거를 하려면 고기를 다지잖아요. 다져서 이렇게 패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패티 안 속에 만약에 얘네가 들어가 있으면 패티를 익히는데 겉엔 다 익었는데 속에 좀 덜 익으면 살아있잖아요. 증식도 가능하고. 그래서 햄버거에서 이 병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스테이크 드시고 곱창구이 드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조심해야 될 거는 여전히 일단 손 씻기는 중요한 거고요. 이게 우리가 식재료 세척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런 고기 같은 거 할 때 집에서는 도마 사용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육류를 사용하는 도마와 채소를 사용한 도마를
분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이 갈거나 다진 고기를 갖고 우리가 요리를 할 때는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잘 익혀야겠죠.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 지기면 백전불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지난 식중독균을 대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알았습니다. 얘네가 어떤 애들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지 알았다면 우리는 방법이 있죠. 이거를 막아서 우리가 위험하지 않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손자병법을 쓴 손자는 이런 말도 또 사겨 남겨놨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예방을 해서 벽에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즉 싸우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그런데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출혈성 대장균의 감염 증세가 나타났다. 그러면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야죠. 스스로 판단해서 집에 있는 상비약을 복용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사태만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오늘의 응상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